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예, 이동근 부장님이시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시장도 사실 분위기가 좋아요. 코스피 이제 3천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사실은 허황된 꿈만은 아닌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자 올해가 신축년, 뭐 소해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불마켓이라고 해서 황소 장세를 이제 강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이제 코스피가 한 3천선에 한 50포인트, 60포인트 이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대해서? 사실 이제 최근 한 3거래일 정도의 시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배당락까지 감안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3일 동안에 한 15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사실 저 이런 장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장이 굉장히 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표현을 드리자면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주식을 함부로 매도하기가 참 이제 매도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장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분명히 좀 시장의 급등이라는 부분이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여전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재료라든가 우호적인 환경이 작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단 유동성의 힘이 최근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뭐 1월 달에 이제 기관들이 보통 이제 12월에 배당받았던 물량들을 내놓다 보니까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이번 1월은 굉장히 그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가볍게 받아내면서 오히려 지수에도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만 놓고 볼 때 결국은 시장의 판단이 이게 지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지금 시장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4분기 실적입니다. 보통 4분기 실적이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빅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별로 좀 4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전망치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와는 달리 많은 종목에서 4분기 실적 전망치에 이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려웠던 기저효과들이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전망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함께 실적 개선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뭐 화학이라든가 예. 또 뭐 자동차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에 대한 실적 전망들이 긍정적이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4분기가 실적이 부진할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나왔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또 이런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만 놓고 볼 때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실적 시즌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최근에 좀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단 그 미국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죠. 바이든 정부가 결국은 뭐 이제 집권하면서 뭐 친환경이라든가 코로나19 관련된 대응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쏟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은 추가적인 부양의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또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수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하고 또 예. 이제 지수 레벨이 이제는 정말 3천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제 랠리가 나오더라도 이런 부담을 아는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는 중간중간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좀 흥분하기보다는 뭐 앞서 시간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오갔겠지만은 사실 일단 지금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조금 이제 오히려 쉬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쉬고 있는 종목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어제 장과 오늘 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 이게 장이 좀 순환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뭔가 이제 상승에 대한 시각은 유지하되 뭐 조정이라든가 눌림목이라든가 숨고르기 이런 자리를 좀 찾아서 매수에 임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시장의 이 상승 논리를 뒷받침하는 게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의 이 기대감은 그리고 이 전망치들이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쉽게 시장이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심할 건 조심하자. 이제 그 가운데 변수 중에서 하나가 3월에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전망 자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떤 그런 그 악재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이제 공매도 재개죠. 3월 16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아시겠지만은 뭐 주식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있고 결국 이 배경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크게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정치당국 입장에서도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공매도의 금지 배경이었던 부분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 것들임에 미루어 볼 때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금지 조치를 좀 추가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발이 되게 심해요. 예. 사실 공매도도 못하는 시장이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쪽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이게 넘겨야 되는데 결국 금융위 같은 경우에 이달 중에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에 좀 마침표를 찍을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최종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제약 조건도 많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좀 동등한 조건에서 시장에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제도 손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좀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익 사이클의 논리가 좀 약한 종목은 좀 선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시장 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이렇게 뭐 강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어느 쪽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제 대형주의 진격 계속 이어질까? 이 부분이 포인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제 첫 거래일에 그 급등을 이끈 부분들이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특히 이제 이런 업종들의 대형주들이 일제히 좀, 그러니까 예상 이상의 좀 강세를 보였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이제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예. 또 이제 뭐 현대 모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까지 오르면서 이런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이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양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작용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좀 20만 원을 저항선으로 하는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제품의 조기 출시 이슈로 인해서 20만 원, 그러니까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 있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 지수의 급등을 이끌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대장주에서 이제 2등주, 3등주까지 좀 이제 주가 레벨 맞추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이제 LG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급등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삼성 SDI 또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모비스 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의 급등이 좀 이런 차원에서 물론 개별적인 재료들이 각자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일단 그 산업 내에서 1등주 중심의 흐름에서 이제 2등주, 3등주까지 좀 이런 그 매수의 어떤 수급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시장이 지수 중심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의 흐름에서 뭐가 좀 덜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건설주라든가 또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강세가 나타나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 시장의 흐름들이 이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향후에는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지금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 뭔가 좀 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자면은 이제 사이즈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수 레벨이 이제 2,900, 3,000 오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지수 레벨에 맞는 그런 키 맞추기의 흐름들이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결국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물론 여기에는 실적이라는 어떤 변수가 분명히 수반이 됩니다. 뭐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좀 그 과정에서 낙오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많은 종목들이 결국 길을 찾아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짧게 질문 드릴게요. 2등주, 3등주 찾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가를 수 있는 기준으로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지금 보면은 뭐 기준이라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이런 논리겠죠. 뭐 LG화학이 뭐 일단 강하게 갔는데 뭐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못 갈 이유가 별로 없다. 물론 이제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LG화학이 얼마가 올랐으면은 이들 종목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레벨에 맞춰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현대차로 가는 길이 결국 모비스로 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대장주들과 어느 정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덜 오른 종목 잘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보시고 그 관련해서 매출액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한번 평가 좀 덜 받은 거 뭐 있는지 그 쭉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마케돈도 여기에서 정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MTN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